왜 변화가 이렇게 두려울까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사실 이런 느낌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런 세상의 이치를 깊이 관찰하시고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과 무상입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고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해서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기억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 달이 일주일 같고 1년이 몇 달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도 신기하게 변합니다. 어제 먹은 밥은 기억 안 나는데 30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하는 내용이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거 아니었네 하거나 반대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였네 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과 역할의 변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 되고 독신이었다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역할에서 이제는 부모를 모시는 역할로 바뀌고 각각의 역할에서는 이게 나야 하고 생각했는데 역할이 바뀌면서 진짜 나는 뭐지 하는 혼란이 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서의 나 말고 진짜 나는 무엇인지 찾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욕망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큰둥해집니다. 성공, 돈, 인정받는 것.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만큼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건강, 평안, 가족과의 시간 같은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 취향도 변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도 변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주제도 변합니다. 네 번째, 환경과 계절의 변화입니다. 매년 같은 계절이 오는데도 해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올해 봄은 빨리 왔네. 겨울이 예전보다 춥지 않네. 여름이 더 더워진 것 같아. 우리가 사는 동네도 변합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오래된 가게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거나 나이 든 분들만 남거나 집 안도 조금씩 변합니다. 가구 배치를 바꾸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같은 집인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느낌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변할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인 연기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을 가진 연기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처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경험하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식습관은 성인병을 부르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 대화, 배려, 시간, 경제적 안정, 건강한 소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단순히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소통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닌지,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간섭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계속해서 노력과 관심,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관계는 점점 식어갑니다. 경제 상황도 연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정적인 수입, 합리적인 소비, 적절한 투자, 건강한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돈이 모일 거야 하는 것도 일면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건강을 해치면 의료비가 많이 들고, 가족 관계가 나빠지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거나 가족 관계가 나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연기법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모든 분야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 문제는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정치적 불안정은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개인적으로 보면 내 하루의 기분도 연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충분한 잠, 편안한 꿈, 좋은 날씨, 건강한 몸, 하루 일정에 대한 기대감. 만약 밤에 늦게 자고 스트레스가 심했고, 비가 오고 몸이 아프고 하기 싫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침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전날부터 준비해야 하고 여러 조건들을 잘 갖춰야 합니다. 연기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떤 조건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어떤 조건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작은 변화 하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연기법과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두 번째 진리인 무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먼저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는 사라지고 푸르렀던 잎이 가을에는 노랗게 변해 떨어집니다. 겨울의 차가운 땅에서도 다시 새싹이 돋아나죠. 만약 봄꽃이 나는 영원히 피어 있을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음 계절의 아름다움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내 몸은 7년 전의 내 몸과는 완전히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도 무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내가 늙었다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짜증이 나고 저녁에는 또 평온해지는 경험들을 하시죠. 어제는 그렇게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제는 좋아했던 것이 오늘은 시큰둥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대신 예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 소중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내가 변했다, 일관성이 없다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관계도 무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어릴 때 단짝이었던 친구와 지금은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별로였던 사람과 나중에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어릴 때는 보호받는 관계였다가 청소년기에는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성인이 되면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도 신혼 때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시작해서 육아기의 동반자 관계, 중년기에 안정된 파트너십, 노년기에 의지하는 관계로 변화해 갑니다. 이런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 예전만 못하다 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각 단계마다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화, 세대 교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도 무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상이 절망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진리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해결책도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설령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적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렵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나쁜 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게 되고 실패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너무 매이지 않으면서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기법과 무상, 이 두 진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과 무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왜 모든 것이 변할까요?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연기법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변하면 연결된 다른 부분들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 생활 습관, 환경,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이 모든 조건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이런 조건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변하면 건강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반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상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과 연결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진리를 함께 이해하면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생긴 조건들이 무엇일까? 어떤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를 생각합니다. 무상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도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관점을 함께 적용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이 갈등이 생긴 조건들이 무엇일까? 소통 방식, 기대치, 오해, 과거 경험, 어떤 조건을 개선하면 관계가 좋아질까?를 생각합니다. 무상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관계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에서도 이 두 진리가 도움이 됩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내가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학습,
경험, 환경, 관계, 건강.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합니다. 무상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한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진리는 수용의 지혜를 줍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를 생각합니다. 무상의 관점에서는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것이다. 지금은 받아들이면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기법과 무상을 함께 이해하면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깊은 지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연기법 실천하기. 첫 번째, 아침 루틴 만들기.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갖춰 보십시오.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 긍정적인 생각.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좋은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관계 개선하기.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소통 부족, 오해, 기대치 차이.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건강 관리하기. 건강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무상 실천하기. 첫 번째, 감정 관찰하기.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이 감정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시면 무상의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받아들이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저항하기보다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집착 내려놓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 상황에서 실천을 해보세요. 문제 해결할 때 연기법 관점으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찾기. 무상 관점으로 이 문제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갖기. 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들에 집중하면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계획 세울 때 연기법 관점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무상 관점으로 계획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관계에서도 연기법 관점으로 좋은 관계를 위한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무상 관점으로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단계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이제 명상을 통해 연기법과 무상을 느껴보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아주세요. 먼저 호흡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이 호흡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제 이 호흡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폐, 심장, 혈액, 산소, 공기,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호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연기법과 무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 두 진리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깊은 진리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상에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과 무상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영상을 공유하여 복을 지어보세요. 불공이 되어 복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부처님 지혜의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랍니다. 그럼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